안녕하세요.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 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오마이뉴스에서 원고료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타이틀이 본전 심리, 투자 실패를 불러오는 인간의 본성, 단내림 효과,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은 안 보인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고정관념에 빠지는 일입니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단내림 효과, 앵커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닻이 내려지면 배는 항해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규모나 크기를 추측할 때 보통 어떤 숫자 하나 혹은 지배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스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뇌에 심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이 돌아갑니다. 이 24컷 중 하나에 햄버거 사진을 끼워 넣었다고 해봅시다. 즉 24분의 1초마다 햄버거가 한 장씩 영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햄버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남아서 우리의 점심 식사 메뉴가 햄버거가 될 확률은 매우 높아지지요. 이처럼 현대 문명에서 어떤 숫자 혹은 이미지가 사람들의 뇌리에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보통 어떤 절대 수치보다 상대적인 비교치에 더 익숙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남미의 인구가 8억 명보다 많은지 혹은 적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8억 명 이상이거나 혹은 8억 명 이하로 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총 인구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대체로 8억 부근에서 정해질 겁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치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8억 명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대적인 비교치에 익숙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낍니다. 참고로 남미의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4.2억 명입니다. 사실 이 햄버거의 예는 벤스 패커드가 쓴 숨은 설득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광고가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한다고 말했습니다. 패커드는 광고 기획자가 중간중간에 팝콘 먹자, 콜라 마셔 와 같은 짧은 문구를 삽입했더니 팝콘과 콜라가 많이 팔렸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모두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실토를 합니다. 투자에서 앵커링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본전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주가가 1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2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만 5천원 정도로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초심자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단련이 된 사람들이라면 해당 기업의 가치를 재확인을 해서 보유 물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완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2만원이라는 최고점의 앵커링이 되어서 이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는 팔지 않고 버팁니다. 이제
주가의 향방은 두 갈래로 바뀌죠. 먼저 더욱 떨어져 가지고 1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초보자들은 본전 심리에 함몰이 되어서 물타기를 감행을 합니다. 즉 추가로 매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려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을 하면 반등 시 매각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빠진다면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죠. 최고점 2만원에서도 팔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는 팔지 못한다. 팔 수가 없죠. 이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21,000원 정도에서 탈출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또다시 겪어야 하니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4만원까지 상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매수하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 산 가격, 즉 1만원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왕복 운동을 몇 번 겪으면 심리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격에 앵커링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상승할 때는 가장 최고점에 앵커링이 됩니다. 내릴 경우에는 본전에 단내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이익 포지션과 손실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본전 심리와 앵커링은 행동 경제학에서 손실 혐오라는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그림은 행동 경제학을 탄생시킨 카너만과 버스키의 논문입니다. 전망 이론의 가치 함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콤비가 자신들의 논문에 전망 이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에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앞서서 첫 시간에 소개했던 책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에서 그림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976년 경제지 이코노메트리카의 논문 초고를 보냈으나 그 반응이 실망스러웠다. 그리하여 아주 생뚱맞은 제목을 붙이기로 한다. 엉뚱한 제목을 붙이면 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다른 이론과 혼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무튼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이득 구간을 봅시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익이 나면 기뻐하지만 2배로 즐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실 구간을 보시면 초기 손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하락폭이 커지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이르면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손해가 2배를 넘더라도 그 불쾌함이 배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익에도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이익을 얻으면 위험을 피하고자 해요. 그래서 작은 이익에 만족합니다. 수시로 사고 파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후자로 인해서 손실을 더욱 크게 키웁니다. 즉 손해를 입으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여 본전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본전 심리.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볼 수는 없다. 원금만큼은 꼭 보존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많은 사람들을 투자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